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만화가게 여주인의 구더기. 이 이야기는 서울 전릉동에서 A씨라는 사람이 겪은 실화 이야기라고 합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만화 가게는 서울 동대문구 전릉동 지하 1층에 위치했고, 가게 주인은 만화 가게를 인수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기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만화책을 몇 권 보면서 짜장면을 먹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구더기였습니다. 곧바로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책임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열이 계속 받았지만 가게 주인은 아이들이 만화책을 몇 권을 봤나 장부에 체크하던 중 건물주가 왔길래 이번 달 임대료를 건네주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아이가 만화책을 집어던지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건물주와 A씨가 급히 다가가 보니 만화책 안에 구더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본 건물주는 혀를 차면서 가게 주인에게 청소 좀 잘하라면서 핀잔을 주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어느 학부모가 만화가게로 와서 화를 냈는데 아들이 빌려간 만화책에 있던 구더기 때문에 온 집안의 구더기 투성이라고 강하게 항의를 하기에 일단 죄송하다며 사과를 건넸고, 집으로 돌아온 뒤 샤워를 하고 다시 만화가게로 온 가게 주인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쪽 구석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떨고 있었는데 가게 한 구석에 구더기가 잔뜩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건물주에게 불려가서 싫은 소리를 듣게 되었죠. 건물주는 가게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구더기가 아직도 나오냐고 꾸짖었고, 이에 사장은 죽은 쥐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온 거고 매일 청소를 하는데도 구더기가 나온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다시 가게로 돌아온 주인은 만화방에서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만화가게는 정전이 되고 주인은 성냥을 켜서 주변을 밝혔는데 짜증을 내고 있던 여자아이 옆에 누군가 서 있었죠.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고 얼굴이 썩어있는 여자였는데 놀란 여자아이가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전기가 들어왔고 그 여자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가게 주인은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집에 가려고 가게 불을 끄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놀란 주인은 황급히 집으로 도망쳤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건물주를 만화가게로 불러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하지만 건물주는 헛소리하지 말라며 짜증을 냈는데 그때 또다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여고생이 본 것은 피범벅이 된 만화책이었습니다. 주인은 피가 묻어있던 만화책 자리에 만화책을 다 치워버렸고 만화책을 치운 자리에는 검붉은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놀란 건물주와 주인은 책장을 드러냈는데 그곳에 한 여자의 시체가 있었고 손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동안 구더기가 생긴 이유와 이상한 냄새가 설명이 되었는데 시체의 정체는 이 주인이 인수하기 전 만화가게의 전 주인이었는데 건물주가 월세도 내지 않고 사라졌다는 그 전 주인이었습니다. 이 여자 주인이 죽게 된 이유는 한 달 전 손님비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숫기도 별로 없어서 주인에게는 그냥 손님일 뿐이었지만 만화가게 주인을 짝사랑했었죠. 그늘도 어김없이 가게 마감 시간은 다가왔고 그 시간대에 만화가게의 손님은 B뿐이었습니다. 만화책을 빌려서 나갔는데 문 밖에서 주인을 쳐다보고 있었고 다시 만화가게로 들어온 손님 B는 어떻게 해보려다가 반항하는 주인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B를 밀쳐내다가 여주인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하던 B는 시체를 만화책장 뒤에 숨기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만화가게의 여주인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건물주는 세입자가 갑자기 잠적한 줄 알고 자리를 내어놨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까지 벌어진 의문의 일들은 억울한 여주인이 자신의 죽음을 밝히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과응보. 같이 일했던 동료가 회사 대표로 있었을 때 이야기다. 그 동료는 모바일 게임 붐이 일어났을 때 창업했던 대표 출신 개발자다. 게임 출시 후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
회사 재정적으로나 장래가 밝아 보였던 회사였다고 한다. 그 동료를 이하 대표라고 호칭하겠다. 다음 출시할 게임을 만들고 있었을 때 일이 터졌다고 하였다. 한 명의 개발자가 연봉 협상 때 500 이상을 올렸음에도 이직을 하였던 것이었다. 대표는 더 좋은 제의로 이직하는 걸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몇 개월 후 팀장급들이 한 명씩 차례차례 나가기 시작하였고 작업자들의 이탈도 한 명씩 진행됐다고 했다. 대표 입장에선 개발자들의 이탈로 개발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느껴졌으며 퇴사자들의 퇴사할 때 표정은 한결같이 밝아 보였다고 했다. 대표는 퇴근길에 일이 너무 안 풀려 깊은 고민으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길거리에 차려져 있는 점집이 보였다고 했다. 그는 되는 일이 없어 점이나 보자며 그 점집을 들어갔다고 한다. 한겨울의 서리가 느껴질 정도로 누추한 점집이었다고 했다. 앉자마자 나이는 50대쯤 돼 보이는 아줌마가 이상하게 머리가 희뿌연 느낌이라 그 점쟁이 모습은 상당히 불균형해 보였다고 했다. 그 점쟁이는 어떤 고민으로 왔느냐고 형식상 묻고는 대표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바가지가 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고 했다. 대표는 그걸 어떻게 아셨냐고 되물었고 점쟁이 말로는 특정 직원이 다른 회사로 직원들을 이직 건의 및 이직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근데 그게 한결같이 특정한 회사로 이직이 되고 있다고 점쟁이는 이내 말을 이어갔다고 한다. 대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지만 점쟁이는 자기 눈과 머릿속에는 그것만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표는 억울함에 자기는 폭언이나 직원 대우를 이상하게 한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그 점쟁이는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며 애당초 그 이직을 종용할 목적으로 입사한 직원이 문제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 회사 재무제표를 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대표에겐 참으로 딱한 상황이라 복채는 받지 않겠다고 점쟁이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래도 대표는 미안한 마음에 돈을 주었고 돈을 주는 순간 점쟁이는 40대 남자 직원이라고만 이야기를 전해주었다고 한다. 그 회사는 40대들이 꽤 많아서 대표는 어림짐작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표는 퇴근길에 답답한 마음에 소주를 5병 사서 집에서 마신 후 골아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출근한 다음 날 대표에게 2명의 직원이 퇴사한다고 했고 그 직원들에게 연봉을 올려준다고 회유했지만 차마 붙잡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점쟁이가 이야기한 그 재무제표를 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떠올라 직원들이 어떤 회사로 이직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고 한다. 레퍼 체크를 통해 특정 회사로 직원들이 전원 이동 중인 것을 발견하였고 그 회사 이름을 토대로 대표는 인터넷 재무정보 사이트에서 5,000원을 결제 후 재무제표를 보았다고 한다. 점쟁이 말대로 확인해본 재무제표에는 전 직원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대표는 충격을 받고 회사 사무실에서 기절했고 깨어보니 꼬박 하루가 지나가 있었다고 한다. 대표는 그 충격으로 왼쪽 사지가 마비가 왔으며 병명은 뇌출혈이었다고 한다. 나는 듣고 있던 내내 의문이었다. 직원이었던 그 회사 재무상 이사를 소송 걸어야 되지 않느냐고. 돌아온 답변은 짧고 간결하였다. 소송을 걸어서 진행하던 와중에 개발자들은 전원 이탈하였고 개발이 지연되면서 투자금도 결렬되어 자연스럽게 자본금 잠식으로 대표의 회사는 망하였다고 했다. 말 그대로 경쟁사에 의한 회사의 계획적 부도였던 것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대표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했다. 그리고 대표는 소송을 진행하며 꼬박 1년을 소비했고 그 점집이 또 생각나 답답한 마음에 소송은 어떻게 될지 물어보러 갔다고 한다. 그 점쟁이는 대표가 앉자마자 이번엔 법에 대한 일이냐고 물어봤다고 했다. 대표는 그렇다고 했고 점쟁이는 기억을 조금 더듬더니 표정이 이내 어두워졌다고 했다. 경쟁회사 임원이라는 작자가 대표에게 양밥을 걸었다고 한다. 대표는 양밥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점쟁이는 간결하면서도 쉽게 당신에 대한 저주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내 대표에게
안 좋은 곳이 이미 몇 군데 있지 않느냐고 말을 이어갔다고 했다. 대표는 충격으로 한번 쓰러진 후 몸의 왼쪽 사지가 대체로 움직이는데 불편해졌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점쟁이는 뇌출혈이 올 수밖에 없는 양밥을 걸었다고 했다. 대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복수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점쟁이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을 전했다고 한다. 그 회사도 이내 망해 없어질 회사다라고 말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대표에겐 조상신이 있어 그나마 양밥의 저주를 최대한 막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대표는 점쟁이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더니 이내 점쟁이는 대표의 뒤를 보더니 경쟁회사 임원은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였고 대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물었지만 점쟁이는 정확히는 답변을 해주지 않은 채 대표의 화가 누그러질 정도의 천재지변이라고만 말하곤 점괘를 마쳤다. 대표는 어쩔 수 없이 더 질문은 하지 않고 자리를 일어나 집으로 갔다고 했다. 그 이후 대표는 경쟁회사의 직원 유출건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아 배상금을 받아서 손실금에 대한 배상을 투자자들에게 했고 대표는 회사 운영에 대한 미련이 없어 회사를 폐업 정리 후 대기업의 사원으로 취업을 한 것이다라고 했다. 듣던 중에 너무 딱하여나는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고 위로를 하고 그 일을 기억에서 잊고 있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나는 다른 회사를 이직했고 술자리에서 그 대표를 만났다. 대표에겐 잘 지냈느냐고 물었고 대표는 잘 지냈다. 그간 억울했던 일들도 많이 풀렸고 최고로 기분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전해나갔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물었고 예전에 자신이 양밥에 걸려 왼쪽 사지가 마비될 정도로 몸이 불편했던 것이 없어졌다고 했다. 나는 신기해서 어떻게 좋아졌느냐고 꼼꼼하게 물었고 그는 말을 다시 이어나갔다. 자신에게 양밥을 걸었던 경쟁회사 임원은 대표에게 소송을 패소하고 배상금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투자자에게 퇴근길에 칼을 맞고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그러더니 그 대표는 이상하다는 듯이 그 양밥을 걸었던 사람은 이상하게 왼쪽 몸에만 칼자국이 앉아있다고 이야기를 마쳤다. 아마 그 살해당한 사람은 양밥에 대한 인과응보가 아닌가 생각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